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또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수요일에 이상로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또 보내고 계십니까? 자, 자고 일어나면 불안하시다고요? 또 간밤에 어떤 일이 또 다우에서 벌어졌는지 맞죠? 자, 요즘 가장 큰 키워드가 두 개가 항상 잡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유가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 문제가 대두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유가는 추가적으로 50달러 선을 이탈하면서 4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시장 다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오늘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경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면서, 그리고 민간 소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왜? 바로 유가에 대한 여력 자체, 유가를 가계당 여력이 9%에서 8% 정도가 잡힌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은 4%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자, 현재는 그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 남는 공간 있죠. 4%에서 5%의 민간 소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가계 대출로 나가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유가의 하락은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지금은 대출로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시장이다 라고 보는 게 더욱더 올바른 판단이겠죠.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0.2%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4포인트가 빠지는 모습이고, 참 1900포인트가 안 깨질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깨졌습니다. 자, 추가적인 하락이 보인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512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19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많이 파네요. 자, 스미스가 나가고 있어요. 1200억 원에 가까운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지금 애매한 순간이죠. 회전율을 올리려고 시장을 들어줘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조금 드러나야 되는데, 외국인이 워낙 많이 파니까 힘든 상황이죠. 지금 로스컷이 걸리고 있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2%대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1.5%대 상승권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오늘 42,550원으로 1.6%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포스코 오늘 28만원으로 1.8% 상승하고 있네요. 다음 종목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이에요.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SK텔레콤까지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면서 0.6%, 0.9% 각각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조선주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틸리티 같이 볼게요. 자, 유틸리티 업종이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지금 못해주고 있죠. 장 초반에는 어느정도 경기 방어주들이 반등이 나타났었지만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조선주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조선주 같이 보실 건데요.
삼성중공업이 0.5%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현대중공업이 0.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우조선해양, 현대무표조선 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에 대해서 낙폭 과대기 때문에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가치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크게 내보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꼭 명심하시고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종목 뭐 볼까요? 보겠습니다. 예. 대한항공 42,350원 마이너스 7% 빠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조현아 부사장도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 주식시장에서 또 대한항공이 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 이게 회사가 참 그래요. 대한항공이 오늘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공시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참 이게, 자, 뉴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현아 부사장의 동생에 대한 일단은 트위터 탈퇴, 복수 문자에 대한 트위터 탈퇴 소식도 있고, 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17시 09분 52초, 예,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왜 하필이면 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거를, 자, 유가 하락이면 대한항공이 큰 이익을 주가상에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대규모 이 기회를 틈타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 네, 그래요. 자, 발행가액은 35,000원입니다. 자, 지금 주가는 얼마죠? 네, 42,350원입니다. 약 20% 정도가 괴리가 발생해 있죠. 그렇습니다. 자, 대한항공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SOE 45,800원으로 오늘 1%가 반등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유가가 48달러까지 내려가는데 오늘 SOE SK이노베이션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 두바이유는 50달러를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낙폭과대 종목군에 대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다시 한번 소폭 빠지는데요. 557.80포인트 나타내면서 0.2%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래는 상승을 나타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하락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급. 자, 개인이 56억 원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기관이 87억 원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125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바꿔서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제는 똑같은 얘기예요. 기관이 지금 여기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 시장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코스피가 그만큼 안 좋으니까 이걸로라도 회전을 맞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기관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게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러면 기관이 사는 종목군이 지금 코스닥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연관지어서 꼭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약박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3%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다시 한 번 더 빠지네요. 22,150원으로 마이너스 3%대. 그리고 메디톡스가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가죠. 자, 의료기기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같이 체크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컴투스가 오늘 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ENM이 오늘 마이너스 1%대 나타내고 있고요. CJ 오쇼핑 마이너스 1%,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마이너스 3%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안내비네요. 자, 41,950원으로 5.6%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재료는
바로 사물 인터넷에 그리고 핀테크 시스템에 보안 관련은 핵심적인 이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른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께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이유입니다. 자막 준비해 주시고요. 자, 안철수 의원이 탈당 계획을 지금 잡고 있죠. 탈당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을 만들까? 그 여부에 이런 안내비 더욱더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안내비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는 우리 방송에서는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차 바이오텍 보겠습니다. 자, 4.7%가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뉴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서울경제 뉴스로 말씀을 드리면, 자, 2015년에 이제 중국의 병원 진출을 두 곳을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에 대한 진출, 그런 뉴스 자체가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에서 크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인위적인 하락 구간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기대감이 잔뜩 끼어 있는 종목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환율 같이 보겠습니다. 자, 1096원 10전으로 2원 70전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달러화가 강세인데 왜 환율은 다시 한 번 더 강세 국면을 나타내고 있을까? 자, 달러는 유로화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입니다. 자, 환율도 그만큼 지금 원하는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감 예상 밴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1979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폭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1890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빠지는 시장 안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단기적인 반등이니까요. 그 부분이라는 단기적이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은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 자체가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고 슬픕니까? 아유, 그래도 뭐 시간을 가지고 가면 오르겠지 생각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라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는 습관이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확신이 없으신 분들 저와 김선현 멘토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사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재 멘트고요. 예,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갑자기 왜 웃으십니까? 네, 그냥 웃었습니다. 장이 좀 안 좋죠? 예, 그래서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건 다 아셨잖아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잠깐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현재 양 지수가 0.2%씩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줍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리스와 러시아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유가에 대한 부분이 어제도 급락이 나와주면서 또 다시 또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1월달이 보통은 한 해 시작을 알리는데 그 한 해 시장 자체를 또 보통 이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조금 올 한 해도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올 1월부터 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천천히 조금은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종목들 갑자기 무리하게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되는 시장입니다. 네, 이 조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한 2월이나 3월까지는 조금은 장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걱정인 건 이겁니다. 제가 가장 걱정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몇 년 전에 발행했던 ELS 물량들이, 그쵸? 이제 낙인이 들어가는데 돈 안 주려면은 일부러 지수 찍어 누르면 돈 안 줘도 되겠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수를 또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 열려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악재사항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ELS 하시는 분들, 이제는 지수 ELS 하셔야 되고요. 종목 ELS는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 항상 염두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사항 많습니다. 그래도 힘들 내시고 조금 잘 버티시고 힘내시고 종목들 잘 지켜보고 궁금한 종목은 저희한테 꼭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보유한 포트가 있는데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포트입니다. 고려원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유가 FS 수익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민 멘토님 보겠습니다. 자, 이멘토님, CJ ENM 잘 버티고 있습니다. 10% 이상이면 대박입니다. 이 시장에서요. AS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종목이 다 있다 빨간불이에요. 고려원이 현재 41만 1,000원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플러스죠? 플러스 1% 정도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3% 정도 급등을 합니다. 금값이 올라갑니다. 왜 금값이 올라갑니까? 고려원도 올라가겠죠. 왜요? 약간 방어주 성격.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으니까 조금 금테크로 좀 다시 한번 이동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상승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는 뭐 원익 IPS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삼성하이닉스의 투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실적 좋고 4분기도 정말 대박인 종목. 그래서 역시나 상승을 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잘 보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이멘토님도 AS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받아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J ENM, 제가 목표가와 익절가를 어제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익절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39,000을 익절가로 대응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 가격대 명심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지금 빠지는 거지, 기업의, 이런 부분 자체, 안 좋고 이런 부분 아니거든요, 사실. 컨텐츠 유통이라는 부분 자체가 계속적인 2015년에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큰 키워드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작은 파동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뭡니까? 월척을 낚으려면 이게 항상 큰 바다에 나가야 되죠. 똑같습니다. 큰 파동을 좀 더 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절가 꼭 지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네오위즈 인터넷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5% 정도 급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일단 시장은 빠져요. 일단 시장은 빠지는 거고, 자, 시장 빠지더라도 우리 종목 잘 가면 되죠. 그래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네오위즈 인터넷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또 사주신 제 팬분들, 오늘 또 수익 보시네요. 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요. 일단 홀딩 하겠습니다. 들고 계시면서 이 시장에 올려주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보유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없기 때문에요. 바로 좀 종목 상담을 좀 이어가도록. 있나요? 오늘 준비하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대본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보유한 종목, 좀 준비하신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보죠. 자, 힌트가 기업가 히읗인데요. 이멘토님 힌트 좀, 멋들어지게 한 좀 줘보시죠. 네, 이게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고. 대신에, 오늘의 힌트는, 저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 시초가 공략으로 했던 종목. 그래서, 그렇게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또 저녁에, 또, 하여튼, 내일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안내 좀 해드릴게요. 02-3153-2611-2612번이고요. 013-3366-011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인데요.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예, 제일모직이요. 제일모직을 들고 계신가요? 아니,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보거든요. 매수하시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저기 제일모직 PER, 퍼가 몇인 줄 아시죠? 예,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텔레비에서. 네. 몇이냐면요. 17만원일 때 퍼가 100이었어요, 100. 예, 자, 제일모직의 액면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겠는데요.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예, 액면가 100원이에요, 선생님, 100원. 예, 삼성전자가 얼마냐면요. 예, 액면가가 5,000원이거든요. 예, 생각해보세요. 액면가 100원짜리가 18만원이다. 18만원, 13만원이다. 예, 일단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PER 100배, 내려와도 지금 70배. 이 수준인데요. 예, 선생님,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이거, 안 돼요, 사시면. 이걸, 뉴스 기사에서 지배구조 이슈로 20만원까지 간다 이런 소식이 있죠? 예, 근데 그거 끝났어요, 선생님. 예, 자, 제가,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제가 많은 증권사 분들과 센터장님 분들과 많은 높으신 분들과 이제 모임을 갖기도 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 물어보면, 제일모직 그저께 17만원, 18만원 가까이 갔을 때,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 끝났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끝났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가예요. 자, 삼성 SGDS도 같은 지배구조 이슈 받았지만은 제일모직 딱 나오니까 얘가 뭐라 그랬습니까? 잘 키운 소, 잡아먹기 위한 소란 얘기가 나왔죠. 예, 그리고 결국 주가는 근데 꼭 12월 말에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잘 키운 소라고. 예, 시장이 그래요. 60만원, 50만원 간다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자, 제일모직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가 있죠. 선생님, 단기간에 급등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리실 수도 있겠지만, 예, 너무 좀 위험한 투기성 매수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사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1분기는요, 주식을 좀 쉬시는 것도 좋아요, 1분기는.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더 보유하고 계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좀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볼게요. 네. 삼성카드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삼성카드 2695번님이 보내셨는데요. 자, 47,0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고, 지금 39,800원까지 조금 빠진 상태입니다. 자, 다행히 배당은 받으셨네요. 배당은 받으셨고, 4월달 되면 날라올 겁니다.
자, 일단은 삼성카드가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였냐 하면, 자,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무슨 이유냐면, 바로 주주 환원 정책 때문이었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유보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임료에 대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2014년에 가장 큰 키워드가 뭐였죠? 바로 배당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배당이라는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이런 삼성카드가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에서 크게 올라왔는데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정리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자, 그 맥점 자리를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이 자리를 지금 하단 내려왔죠. 과매도 구간 걸렸죠. 왜? 자, 하단에 보면 거래량이 지금 없죠, 아직. 자, 일단 그러고 주봉을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42,500원이고. 예. 지금, 예. 과매도가 조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과매도 구간이고요. 반등 나옵니다. 대신 얼마까지 반등 나올 수 있냐면, 예. 요 위에 가격대입니다. 자, 43,000원대까지 반등을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매력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끝났다고 그죠? 2014년도 이후로. 그러면 지금은 호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인베스텔인데요. 매수 의견인데요.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밀려있는 상황에서 매수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X 의견을 드렸는데요. 상황을 보세요. 네. 이게 지금 오늘도 빠지고 있고, 거의 11월 중반부터는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밀립니다. 추세상에 바닥 확인까지 되는 그런 포인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반등을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기관들의 매도, 외인들의 매수, 딱히 이제 누가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오늘장 수급 있나요? 당연히 없겠죠. 잡히는 거 없고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에 기대를 좀 잡아보자면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봤을 때 그래도 작년보다 실적은 나와주겠네요. 그러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화인베스틸의 PER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한 PER 8배 정도, 9배, 8배 정도 될 것 같아요. 나쁘진 않죠. 그러면 언제 매수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종목을 좀 끌어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흐름 보일 때 매수해야 되죠? 이런 포인트에서 여기서 매수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됩니까?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평행하게 맞춰봤을 때 올라간다면 약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매도가 나오셔야 됩니다. 한 5,2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 15% 공략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하시고, 지금은 조금 더 자리를 확인해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상황 보시면서 올라갈 때 그때 따라 들어가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머반도체 매수인데요. 이 멘토님 도와주시죠. 자, 다른 여타의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군들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신용이 높은 종목은 조금은 제외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매수에 대한 의견이실 건데, 지금 오버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신용이 6.4% 지금 전 종목군을 통틀어서도 거의 신용 비율로 따지면 10위권 안에 드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은 종목입니다. 지금은 저는 이 종목보다는 어차피 지금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 더 사시면 이 종목 안 올라갑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샀어요. 자, 차라리 다른 여타의 사물인터넷 관련주를 조금 더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어버 반도체가 대장주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라는 어느 정도 특수한 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모습이 꾸준히 유지가 됐지만 그게 시장이 큰 트렌드로 자리 잡기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 거기 안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센서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왜? 당연히 센서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눈과 그리고 손의 역할, 촉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센서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보시고 강연회나 아니면 공개 방송에 좀 들어오시면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거는 사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파트론 매도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빠지다가 올라가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얘가 올랐던 이유는 뭡니까? 증권사에서의 보고서, 비중 확대 IT 나왔었고, 그리고 또 올라가는 게 CES 덕인데, 자, 항상 그랬어요. 매년 CES 나오기 전까지 IT 관련주들, 부품주들이 관련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덩달아 상승을 잘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끝나고 나면 실적이 안 좋은 거는 그냥 어떻게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실적이 안 좋은.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주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만약에 끝나고 나서 실적 부분에 문제가 있는 종목이면은 어떻게 된다? 곤두박질 친다. 파트론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적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4분기 실적이 그래도 좀 개선상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의 오늘의 이런 어제는 굉장히 좋았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에서 내일도 만약에 밀려버린다면은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약 한 1,400~1,500원 정도 수익이 나오기 상태신데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최근에 수급 굉장히 좋았죠?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의 수급은 반대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거든요.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비중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내일장에 다시 오른다면은 절반을 좀 더 가져갔다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내일 밀려버린다면 그때 반드시 나머지까지 팔아버리시고 이렇게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인데요. 이멘토님 받아주시죠. 네, 전화 받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25,000원이고 30%요. 25,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거 어제도 느리고 계속 느리니까 이거로 가져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다, 그죠? 예. 대출금 아니시죠? 예. 예,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도 괜찮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손해만 보면 된다, 그죠? 맞죠? 예. 예. 요 종목이요. 지금 빠진 이유는, 자,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존재하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맞죠? 자, 중국에 대한 분위기인데, 부패 척결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한국의 이제 관광으로,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마커의 카지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풍기고 있다는 거죠. 강하진 않았어요. 뉘앙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악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 자, 또 한 가지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떤 우려감이었냐면, 자, 바로 레저세에 대한 법안이 2014년도에 발의가 되면서
빠질 것이다라는 또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가 됐죠. 그러면 호재는 한계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영종도에 대한 복합 리조트에 대한 건인데요. 그것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이대로 밀리기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일단은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수면 위까지는 올라와줘야지 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선생님 팔고 나가시면 그 자리가 바로 바닥권역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21,000원에서 한 2만원권역 자체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는 영역이고, 그 이후부터는 악재는 선 반영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가파른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9,000원을 잡아 드릴게요. 제가 볼 때 2만원, 21,000원대가 적정 주가 권역입니다. 그리고 거기 시장을 조금 뭐 흔들린다는 거 감안하면 1,000원을 더 빼서 19,000원 말씀드렸던 거고, 자, 대신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자, 제가 보는 가격대로는요, 자, 저는 3만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홀딩 한번 해보시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중공 매도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들이 조금 뭐 힘을 내는 것 같긴 한데요. 뭐 크게 재미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또 밀려버리니까 아주 사람 미치게 만든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죠. 자, 조선주는 제가 얘기 드린 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한 1월 중순 1월 말 1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발표가 끝난 이후부터 해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을 천천히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뭐죠? 버티셔야 된다. 힘드셔도 버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올 한 해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나 변하지 않는 건 올해 수주가 작년보다 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추셔야 되고요. 계속 뭐 신저가를 찍으면서 내려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서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현재 구간대에서 이걸 급하게 매도한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버티십시오. 힘내셔야 됩니다. 연말까지 보셔야 돼요. 네. 연말까지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회복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손해 안 보시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생길 겁니다. 자, 거의 뭐 작년 언제부터인가요? 3월, 4월? 거의 작년 내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뭐 작년 말부터 좀 심하게 종목들도 흔들리는, 반등을 주다 또 흔들리는 모습에 당하는 그런 종목, 많은 흐름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버티십시오. 연말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올해죠? 올해 연말까지 보라 말씀드렸죠? 좀 더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STS 반도체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자, STS 반도체를 문의를 하셨고, 지금 요 가격을 이제 매도에 대한 걸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수익 구간으로 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보시면, 자, 일단은 바닥권역에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IT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같이 STS 반도체도 올라오는 모습이고,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치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죠. 자, 3,800원을 목표가를 잡아드릴게요. 3,800원에서 3,850원. 오버히팅 분명히 들어갑니다. 윗골이 달릴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자, 3,800원에서 3,850원 꼭 기억을 하시고, 그 가격권역까지는 좀 더 들어가시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리거 매도 보겠습니다. 자, 아이리버가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그래도 조금 높으셨던 것 같아요. 6,740원 정도가 되십니다. 현재 6,400원 정도 가격인데, 최근에 조금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뭐 인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거치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조금은 반등을 좀 하는 듯한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가격대가 그렇습니다. 자, 주가가요.
올라가다가 얼마나 빠졌습니까? 절반이 빠졌어요. 반토막 났죠. 그러고 나서 보통은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그 반에서 반 정도, 50% 정도가 올라가면 거기가 보통은 1차적인 꼭지입니다. 네. 이게 얼마니까 4,400원에서 50% 올라가면은 7,000원 가까이 되죠. 현재 구간대가, 매수하신 구간대가 1차적인 꼭지 구간이었어요. 차트의 그 흐름,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급상으로 봤을 때, 보면, 오늘 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최근 들어 수급도 뭐 기간이 매수가 들어오다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재미없는 모습이네요. 단기적으로 주가 끌어올린 다음에, 끌어올리고 여기서, 끌어올리고, 팔고 나가고 있는 게 딱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약간 좀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일단 좀 지켜보시는데요. 손절가만 좀 잡아드릴게요. 절대 깨면 안 될 구간이 6,100원입니다. 6,100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줄이거나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반등이 다시 내일부터 시작해서 나온다면 7,000원 정도에서는 그냥 빠져나오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아셨죠? 이슈 다 끝난 종목이고요. 다 아는 종목. 더 이상의 나올 이슈거리는 없습니다. 뭐 더 SK에서 투자가 들어간다 하지만 그런 이슈보다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아직은 좀 멀었고 올 한해 조금 1, 2분기에 지켜본 이후에 대응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전화인가요? 네, 이성현 멘토님 좀 받아주시죠.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선생님,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습니까? 롯데케미칼을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 롯데케미칼이요? 예, 롯데케미칼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예. 수급을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단독을 해서, 네. 롯데케미칼을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가지고 계속 끌고 가도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만 노리고 먹고 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사지 말아야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수급이 좋다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니까. 아,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머니 냉철한 분석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의 고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보실 때, 자, 여보세요? 네네. 예. 수급 보실 때, 이제 의미 있는 그 수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는 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는 방법은 수동적인 매매 방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매수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매수가가 있잖아요. 화면에. 네. 그러면, 여기 밑에서도 사는 거고, 여기 위에서도 사는 거예요. 맞죠? 네. 자, 밑에서 걸어 놓으면 사집니다. 예, 걸어줘도 사지죠. 그러면 거기에도 사는 걸로 나오겠죠. 맞죠? 대신에 이건 주가를 올릴 수는 없어요. 사도 주가는 오르지는 않죠. 맞죠? 이해가 되세요? 네네. 위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사면 사지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사면 이제 주가는 올라가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아, 이건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이 수동적으로 샀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샀느냐를 보셔야 돼요. 예, 적극적으로 사서 올렸으면 주가가, 외국인이 살 때마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기간이 팔잖아요. 자,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이 팔더라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샀다면 주가는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예. 예. 왜냐하면 위에 거 호가를 체결을 계속적으로 시키니까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비중만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예. 주가는 빠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가권역으로는 매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이 주가에 대해서 방어적인 측면을 취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주가를 부양했던 애들은 누군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자, 하단 권역에서, 자, 1차적인 상승, 2차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 1차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때 지금 누가 샀어요? 누가 샀어요, 어머니? 모르겠습니다. 안 봤으면 그건 안 봤어. 아, 표가 안 나오십니까? 예. 자, 여기는 외국인이에요. 예. 외국인은 팔았죠, 맞죠? 예. 예, 밑에서 첫 번째 시세가 이루어질 때, 자, 그런데 예. 기관은 샀어요, 맞죠?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리는데 외국인은 팔았어요. 근데 기관은 또 샀어요. 자, 기관이 살 때마다 양봉이 계속적으로 뜹니다. 맞죠? 예. 그리고 기관이 팔 때마다 어떻게 돼요? 주가는 많이 빠지죠? 예. 자,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세를 봐야 됩니까? 기관의 매수세를 봐야 됩니까? 아, 기간에 매수. 맞죠? 예. 에이, 어머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사야 돼요? 기간에 매수가 들어올 때. 아,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외국인은 적극적이지 못한 애들이다. 맞죠? 예. 예, 그럼 외국인이 비중을 늘려줬기 때문에 기관이 사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네, 다음 예림당 매도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예림당이 오늘 좀 많이 밀립니다. 매수가 또 7,120원이십니다. 매수하신 구간 자체는 언제시냐면, 설마 이제 요때 아니실 것 같고요. 이때시겠죠. 자, 만약에 요날 12월 1일 날 매수를 하셨나요? 이때 매수하셨다면, 이때 매수하셨다면, 12월 1일 날 매수하셨다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매수하셔서 잘 손절을 못 하셨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또 팔 기회를 그러면 2번 놓쳤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빠져버리니까 스트레스 받으시고. 자, 수급 분위기에서 보자면 오늘장 수급 어떻게 되나요? 외인 2,000주 이거 볼 것도 아니고요. 뭐 전반적인 수급 상황도 굉장히 꼬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인이 또 사주다가 파는 거 그냥 수급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뭐 기타 범위적 매수가 들어온다고요?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실적 포인트에서 체크를 해보자면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지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이게 얼마나 더 좋아질지 4분기에 좋아질지 봐야 되긴 하는데 그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갔었죠. 자, 실적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순이익이 얼마다? 152억에서 나누기 3에서 4분기를 한다. 200억을 한다 치면 예림당의 PER은 7.5배가 됩니다. 자, 7.5배 수준이면은 나쁘진 않은데 올해 성장성을 고민해 본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PER이 내려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의 하락폭과 수급을 봤을 때는 일단 파셔야 됩니다. 파신 이후에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바로 내일부터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누가 기관들의 매수가 좀 다시 돌아오면 너무 기관들이 버리고 있어요. 기관들의 매수가 좀 돌아오는 포인트 외인과 같이 돌아오는 포인트가 좀 보인다면 그때를 이용하셔가지고 다시 담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약간은 부담스럽다 해서 일단 비중을 줄여보시던가 좀 놔주신 다음에 다시 조금 올라갈 때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시장도 상당히 조금 많이 안 좋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힘내시고 저희가 또 내일도 많은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멘터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